안녕하세요. 오시영입니다. 오늘도 해양대학교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정문수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교수님. 예, 네. 아쉽네요.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봤으면 예, 예,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우리 한국해양대학교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제, 요즘 뭐 학령 인구가 감소하지 네. 않습니까? 올해 이제 1대1 정도인데 아마 2020년, 21년 되면은 이제 뭐 한 58만 명에서 한 40만 명으로 격감하는 네. 학령 인구가 격감하는 계속해서 격감하고 있죠. 예, 격감하는 문제. 또 하나 이제 산업 생태계가 막 변하니까 네. 교육의 내용도 음.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교육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어렵죠. 어렵다 이 말씀이죠. 네네. 예. 밖에서는 어렵다는데 네. 사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2주기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역량 강화 대학으로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많이 올려줬어요. 이제 그 자율 쪽에 한 64, 5%가 네. 카트라인을 통과했는데 우리가 통과를 못했거든요. 아, 명문대학이라고 생각하다가 네. 64%에도 안 되니까 충격을 받았죠. 엄청난 충격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온갖 이제 루머가 다 나돌아가지고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총장님이 그만두시고 지금 이제 총장 선거를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행정 공백이 생겨 있다는 게 위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주기 평가에서 탈락됐다는 것도 위기죠. 근데 이제 재정 지원 사업 중에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우리 교수님들이 노력해가지고 3년짜리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이런 네. 상태인데 이런 거예요. 2주기에는 64%를 탈락시켰는데 3주기에는 카트라인이 30에서 35%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2주기에 통과된 대학도 반은 떨어진다 예상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한 위기다 대학들이. 그럼 교육부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대학 정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제 점점 줄여 나가야 사회적 파장이 적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줄이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주기 평가를 문제가 있었으니까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계기로 해서 3주기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당면한 현실이죠. 그거는 사립대학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지표를 만들고 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기업으로 치면은 사립대학은 훨씬 더 신속하게 움직여 가는데 국립대학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는 그 대비는 해야 되지만은 네.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이 유리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느냐. 그래서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다. 네. 근데 우리 대학은 공학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게임의 룰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말도 아닌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게임의 룰은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룰에 맞게 총장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 룰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난 시간에 미음산난의 문제도 생태계의 조건이 바뀌면은 그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의 방향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 네. 총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이 구조조정도 하고 그 대학의 교육의 질을 바꾸어서 이렇게 그 파고를 넣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기준이 사립대학에 맞다면은 네. 국립대학에 맞도록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 우리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도 왜 이제 무슨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국립대학의 총량은 대학의 공공성이나 이런 걸 봐서 국립대학의 어떤 룰에 맞는 네.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중간에 탈락률이 많으면은 네. 나쁜 점수를 줍니다. 아, 왜냐하면 학생들 충원율이 높아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제 국가에서 학생들을 장학금도 주고 국가에서 하는데 탈락률이 높을수록 좋은 데가 아닙니까?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유급도 주고 정말 그 국립대학은 졸업을 하게 되면은 퀄리티가 높다. 그래서 오히려 탈락률이 높은 것이 좋은 대학의 그 어떤 기준이 아니냐. 근데 탈락률이 낮은 대학이 좋다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뭐 케어가 억지로 졸업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거 정말 저는 고등교육 공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앞전에 예, 예, 하셨는데요. 예, 예. 모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아, 구조조정을 네. 이제 대학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네. 어떤 조직이든 변화 없이 생존했으면 좋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전면적인 변화가 키워드인데 뭐 그 생태계가 변하니까 변화가 키워드인데 네.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잘못 전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저는 지금 이제 좀 바로 잡아주시죠, 그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네. 잘하고 있는 잘 작동하고 있는 부분은 더 보완하고 더 개선을 해야 되고 네. 21세기에 잘 작동되지 않은 부분은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택적 변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선택적 변화. 예. 아. 그래서 잘한 것은 그대로 가고 잘 작동되지 않은 부분은 이게 이 21세기 시대에 맞도록 잘 작동되도록 리모델링 하자, 리세트 하자 네. 이런 의미로 좀 부드러운 표현을 썼습니다. 선택적 변화 예. 와닿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예.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안에서는 작은 총장, 예. 그리고 밖에서는 큰 총장 이런 예. 표현을 쓰셨어요. 예, 예, 예. 어떤 의미입니까? 문자 그대로 네. 통상 이제 우리 이제 앞에 총장 지내신 분들이 싫어하겠지만은 학교 안에서는 큰 총장이었고 네. 굉장히 그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한데 밖에 나가면 별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네. 학내의 문제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잘하니까 네. 교수님들 다 맡겨두겠다, 분권하겠다 이런 면이고 그걸 이제 뭐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이제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지만은 입법은 또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교수회가 입법 기능을 맡고 네. 이제 그 법령에 따라서 이제 행정부가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총장이 할 일은 거의 없다. 구성원들이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구성원들이 역동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뭐 네. 이제 처우가 예. 뭐 우리가 삼성보다는 더 낫다든지 국립 예. 거점 국립대학 수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들여다 보니까 뭐 한 1,000만 원 이상 부족하거든요. 아. 근데 처우가 열악하니까 자긍심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럼 열정도 없어지고요. 그 총장은 그래서 그 예산을 잘 봐가지고 그 처우 수준을 올려주고 분권화 시켜가지고 여기 학내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역량 있는 분들이니까 네. 잘 역동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작은 총장 학내에서는 아. 밖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아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내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고 아니고 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립대 공공성에 대해서 잘하고 있느냐, 박근혜 정부가 뭐 달라졌느냐 이런 부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소리도 말씀이시죠? 내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든 대학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립대학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와 가버넌스를 하고 지자체에 있는 산업체와 가버넌스도 하고 우리 이제 방송이나 이런 그 지역에 이제 있는 여러 기관들과 이렇게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하고 그것도 융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융합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네. 그래서 총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든 뭐 산업체든 공공기관이든 이런 업체들을 다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우리 해양대학이 주축이 돼야 된다. 네. 복합 해양 클러스터에서 우리가 땅만 내주고 밖에서 온 업체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다 빼앗겨서는 곤란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그걸 해야 대학도 살고 지자체도 살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도 산다. 근데 지금 방향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총장이 해야 된다. 밖에 가서는 좀 이제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밖에 네. 가서는 머리 쪼아리고 존재감이 없고 네. 안에 들어와서는 실업자가 뭐 집에 오면 큰 소리 빵빵 치는 것처럼 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안에서는 작은 총장 섬기고 구성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주고 뭐 네. 서비스를 해주면 되고 밖에 가서는 좀 큰 소리를 쳐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수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해주세요. 아마 저는 이제 요즘 시대에서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천문이 있고 지문이 있고 인문이 있다. 네. 천지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해양대학에서는 바다도 있다. 네. 천문이 있고 지문이 있고 해문이 있고 인문도 있다. 어, 근데 이제 그 다 저는 이제 인간 중심, 네. 바다 중심, 하늘 중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심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관계라고 봅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구성원들께서도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셨거나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이게 관계가 있구나. 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상대방이 또 감동을 받으면은 문을 열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희망과 네. 소신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저에게 투표하시면은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네.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예. 앞으로도 해양대학교의 구원투수로 열심히 네, 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원 투수가 아니고 이제 제가 에이스가 돼야 에이스로 맞습니다. 정규 선발 리스트가 돼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양대학교 총장 후보이신 정문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총장 뽑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